성인용 책이 딱 있길래 눈이 가더래요. 네, 안녕하세요. 심쿵쇼 시즌2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 3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기가 막히게 열어줄 겁니다. 김명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엄청 집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나 자기계발 책이 있으면 꼭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디어, 뭔가 남들과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항상 똑같은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내 배에다가 11자복근 아니면 식스팩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얘기에 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뭔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간표를 딱 짜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책을 읽고 계획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니 나도 일찍 일어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계획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특히나 유머러스하고 뭔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을 막 집중시키는 그런 힘, 언변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서 말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계획적인 부분으로 해야만 성공하는데 나 되게 게으른데? 혹은 나 오늘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누군가와 뭔가 다투거나 내가 좀 화를 내고 소리 지른 적이 있다고 하면 나 또 화냈다, 부정적이었네. 그리고 뭔가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거 딱 먹고 나면 불편함이 쌓여요. 내 관리를 못했구나. 분명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접했던 저만의 이런 방법들을 정리해놨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죄의식과 두려움이라는 벽돌들이 쌓여서 마음의 장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장벽이 있고 보니까 내가 이래서 성공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장벽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때 잠재의식이라는 책을 썼던 조셉 머피 박사의 이야기에서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제란 반드시 해답을 내포하고 있다. 나 지금 내 안에 마음의 장벽을 쌓았던 거 알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해답도 있다는 거네. 거기 희망을 걸면서 이 잠재의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 언니에게 샤바샤바. 구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이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왕자님이 무도회를 빠 열었는데 거기 나가고 싶은데 옷이 너덜너덜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법사가 나타나서 마법을 걸어주죠. 근데 이제 예쁜 드레스, 그러고 너덜너덜한 신발은 유리구두로 변해서 무도회에 나갑니다. 왕자님이 한눈에 뿅 반해버려요.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 진짜 마법사는 뭘 한 걸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마법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옷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공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이 바뀐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외부 시선이 변했고요. 신데렐라 안에 내부 시선, 무언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변한 거죠. 자, 미국 형님 얘기입니다. 커스 다마토라는 형님인데요. 형님이 이제 미국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이에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근데 12살 때 길거리 싸움을 하다가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고 되게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는데 4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요. 7 형제 중에 3명이 어린 시절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암울한 거죠, 어린 시절이. 근데 형님이 어둠에 잃지 않고 밝고 꿋꿋한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인품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났대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복싱에 대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선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는, 그래, 복싱 트레이너가 되자.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친구들이 이분의 실력과 인품에 반해서 돈을 모아서 체육관을 차려주게 됩니다. 이 체육관에서 형님이 선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전설이 시작되는 거죠. 세계 챔피언만 3명이 이 형님 밑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로 오는 애들이 보면은 보통 감옥에 있다가 온 친구들, 그 다음에 막 슬럼가에서 놀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 형님이 잠재의식의 끝판왕인데 어떻게 했냐? 딱 오면은 사비로 선수들에게 최고급 정장을 딱 입혀줍니다. 그 약간 신데렐라 같은 거죠. 킹스맨 이런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칭찬을 계속하라고 해요. 한 번도 칭찬받아보지 못했어, 이 친구들은. 그 매일 밤마다 복싱 챔피언들의 영상을 틀어놓고 분석하게 하면서 각인시킵니다, 이미지로. 그러고 그 선수가 KO를 시키면 그 장면만 막 떼다가 방송국에 보내요. 그래서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핵심은 뭐냐? 이 형님은요, 외부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 안에 있는 내부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범죄자, 불량한 실패자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 형님은 그 선수를 세계 챔피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으로 훈련시키고요. 세계 챔피언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안에 있는 내부 시선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트레이닝은 다른 체육관이랑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형님 밑에서만 세계 챔피언이 3명이나 나올 수 있냐? 저는 그게 이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신데렐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완벽합니다. 대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내부 시선이에요. 근데 그 내부 시선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형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모티브가 되어주신 분인데, 이분 계급사회에서 태어났어요. 노동자 계급 2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면 이 사람 노비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어. 두드려 맞고 기절해서 길에서 일어난 적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겠어요. 말더듬증까지 생기고 그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난독증까지 생깁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얻어 맞고 길에서 딱 깼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두려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멘탈이 좀 오히려 멘탈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창고지기, 신문 배달, 뭐 우유 배달, 공사장 이런 데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하면서도 매일같이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잘 됐나 봐요. 2006년 영국의 한 토크쇼에서 MC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희망도 꿈도 없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냐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제 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음악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제 음악은 항상 긍정적이었죠. 전 항상 인생이란 멋진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이거 실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생길까 하며 즐겁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기절해서 아침에 새벽에 길거리에서 눈을 떴을 때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은 또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우여곡절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창고지기 할 때 썼던 곡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노엘 갤러거라는 사람입니다. 7집까지의 정규 음반 판매량 통상 7천만 장,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 연속으로 싱글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 2위가 비틀즈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곡 1, 2위가 다 노엘 갤러거 노래입니다. 제일 부러운 거, 역대 최대 유료 야외 공연 25만 명.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노엘 갤러거를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인생은 멋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벽들을 걷어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훨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 저는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보러 갔던 영국에서 꿈을 찾습니다. 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웃고 울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 소심한 학생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극단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방 공연을 가 있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결국 자신의 꿈이었던 극단을 그만둬버립니다. 가족 중에는 어머니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극단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니 한쪽 귀는 안 들리고, 그리고 따놓은 자격증은 없고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선택하려고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지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 순간 그 지인이 아동극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재에 다 아동책이었는데 딱 한 권 성인용 책이 딱 있길래 눈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 책은 뭐지? 하고 딱 손이 갔는데 책집을 보아하니 나는 지금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건 뭐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끌려서 책을 한번 딱 펼쳤더니 책 머릿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하고 난 뒤에 당신이 선택한 일을 하세요. 그 순간 그래, 죽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책이 시킨 대로 딱 한 번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책이 시킨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들을 다 써보세요. 고민들을 막 몇 장씩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고민들을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우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고민들 중에 어라? 중요하지 않네? 라고 지워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고민은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 순간까지 뭔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1년 반 동안 극단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면 난 영화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영화의 경력이 없다 보니 단편 영화, 독립 영화에다가 자기 프로필을 마구마구 써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디션에 가서 떨어지고 오디션에 가서 떨어지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한 영화 감독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 역할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말했던 그 역할 배역을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화 관계되어 있는 스태프들이며 영화의 제작을 도와주는 제작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감독이 끝까지 그 무명 배우를 믿어주고 촬영을 하자라고 해서 첫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첫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명한 대배우,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니까 이 무명 배우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촬영했나? 혹시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가? 근데 잘 봤다, 많이 배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후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고 그때 본인에게 잘 봤다, 많이 배웠다 라고 했던 배우가 바로 최민식 배우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우 곽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곽도원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마음의 장벽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순간 상황을 바꾸거나 뭔가 환경을 바꾸거나 한 건 없지만 본인 안의 마음속에 딱 하나 제거하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바뀔 수 있어. 그 마음 하나로 그 많은 장벽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지금의 곽도원이라는 배우를 만들어냈죠. 어쩌면 마음의 장벽은 밖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해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학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꿈 같은 거죠. 대학 교수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외래 교수로 나가게 됐어요. 후배 집에 놀러 갔는데 후배 와이프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로서 엘리트 코스죠. 근데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길래 제가 그러면 대학 교수를 해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학 교수 하려면 미국에 유학 정도는 갔다 와야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그게 자기가 설정한 마음의 벽이구나. 제가 대학 교수를 하게 된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원래 2017년도에 이제 범구 작가랑 명현 강사랑 저희랑 NLP 코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저랑 얘기를 했을 때 대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냐 해서 대학 교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현실적인 얘기를 했죠. 현실적으로 대학 교수를 하려면 8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왜? 석사도 해야 되고 박사도 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한 8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게 돼요. 꼭 8년이 걸려야 되냐? 지금 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인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인 거죠. 근데 그게 안에 있던 무의식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마음의 장벽을 허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미지를 그렸겠죠. 대학 교수의 이미지를 그렸죠. 근데 전화가 옵니다. 2017년도 가을에 전화가 오는 거죠. 한국영상대학교라는 데서 전화가 왔는데 독서와 토론 교수로 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해요. 독서와 토론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이제 교수를 찾아야 되는데 교수가 마땅히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교수님들한테 계속 추천을 받는 거예요. 독서와 토론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딱 한 번 저희 카페에 오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으로 보셨나 봐요, 이분이. 저랑 대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오고 나서 야, 이 카페 되게 인상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애가 독서 모임도 하고 책도 2권 쓰고, 그래서 대전에 조성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수 하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했으니까 바로 섭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 정도 교수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외래 교수지만요. 그러면서 한 번도 교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올렸던 잠재의식의 한 가지 방법, 결과만 생각하기. 오케이, 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교수를 잘했고 최고의 강의를 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나에게 들어온 생각은 학생들이 뭔가 감동의 손편지, 그러니까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 덕분에 학교가 정말 더 재밌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꿈을 꾼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실제로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마음의 장벽은 내가 내 안에 설정해 놓은 그 설정값인 거예요.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 라고 설정해 놨다는 거죠. 이 설정값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꼭 내가 설정한 만큼 그걸 해야 될까? 꼭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될까? 꼭 그걸 해야만 할까? 이걸 다 내려놓고요. 만약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부 시선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떠한 노력도 우선 내려놓고 첫 번째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외부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네, 오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것 중에 3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돈, 건강, 관계입니다. 자, 먼저 관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혹은 저 사람이 인성이 안 좋아. 이런 걸 자꾸 평가하면서 관계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놀랍게 그 벽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건강.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비가 오면 아파.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는 건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정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을 벽에서 막고 그 막힌 그 벽 안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할 이유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돈.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뭐 돈을 벌만 하면은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빚을 갚을만 하면 또 빚이 늘어요. 명확합니다. 잠재의식은. 그러면 돈은 빠지는 구간은 계속 있는데 들어올 구간이 벽에 막혀있다. 그 벽을 저는 오늘부터 철거를 시키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답답함이 있다. 그러면 낮이나 밤이나 나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요거를 잠들기 전에 계속 읊조립니다. 아침에 알람에다 이 문구를 써놓으세요. 일어나서 알람을 보고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강 똑같아요. 낮이나 밤이나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돈, 낮이나 밤이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번영하고 있다. 이 말,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특히 돈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일주일 안에 돈을 줍거나 꽁돈이 생기거나 내가 모르던 나의 돈을 발견하거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외부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내부 시선을 한번 바꿔서 기분을
내가 원하는 기분을 느껴보고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장벽을 모두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